이지한입니다. 151번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CGMP 제11조 입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설명은 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CGMP는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요 이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화장품 제조업자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 권장사항을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따라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화장품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가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원자재를 받는 건 원료 같은 걸 받는 건 화장품 제조업자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자재 공급자를 직접 맞닥뜨리는 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일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원자재의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 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처음에 원자재가 입고가 됐어요.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자가 구매 요구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구매를 요청한 사항이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주문한 주문 내역서, 그거랑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뭐 성적이 필요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공급업체에서 이제 성적서가 있겠죠. 그 물건에 대한 성적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품, 내가 진짜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그런 현품, 실제 물건, 그런 것이 서로 일치하는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세트 꼭 외우세요.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현품, 이 세 가지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운송 관련 자료는요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법령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한 사항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닙니다. 3번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원자재 용기 업체에 반품하여야 된다. 제조 번호가 없으면요 반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원자재라는 건 원료랑 자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랑 자재의 제조 번호가 없으면 이번에 들어왔다라는 것만 표시하는 관리번호 같은 것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제조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원자재 용기 업체에 반품할 필요는 없고요. 반품은 아니고 저 관리번호만 그냥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보관하면 돼요. 언제 다 반품하고 있나요? 그쵸? 자, 4번 원자재 입고 절차 중 유관 확인 시 물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보관 및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예,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옳습니다. 5번 입고된 원자재는 합격, 탈락, 보류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자재라는 건 원료나 자재죠. 그래서 합격, 탈락, 보류가 아니라요 적합, 부적합, 검사 중입니다. 이미 지금 원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원자재를 나누는 기준은 합격, 탈락, 보류가 아니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리고 검사 중,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자재를 가지고 시험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간단한 그런 검사 같은 건 할 수 있겠지만 수치로 막 정확히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아니면은 검사 중이지, 뭐 합격, 탈락, 이건 무슨 합격, 탈락은 시험 패스, 뭐 페일 이런 뜻인데 그건 아니죠. 그런 시험 느낌도 아니고, 보류도 그럴 필요가 없죠. 보류할 필요도 없죠. 원자재를 대기시켜 놓는다의 의미로 검사 중으로 표기를 하는 거지, 보류로 표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류라는 건 이거는 채점을 매길 수 없어서 너는 잠시 일단 세모,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원자재에 해당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적합, 부적합, 검사 중, 따라서 답은 옳은 거 고르라고 했나요? 예, 답은 4번입니다. 152번. 152번 보시면 원자재의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원자재 용기하고 시험 기록서 같은 것에 무엇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원자재 공급자가 누군지, 원자재 공급자명, 그리고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령 일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여튼 답은 여기서는 3번이네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첫 번째 원자재 공급자명,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그리고 세 번째 수령 일자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꼭 암기해 두세요. 이런 암기 CGMP는 이렇게 암기해 둬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 말고도 반제품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 한번 아니면은 시험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따로따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잘 외우는 꿀팁 같은 건 제가 또 이번에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출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한쌤의 50가지 뭐 비법이 담긴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53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라 했는데,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이것을 설정하여야 한다. 보관 기한입니다. 예, 보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원자재, 반제품, 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특히 원자재나 반제품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보관 기한이 안 적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나름대로 보관 기한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 원자재 같은 반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보관 사용하는 그런 기한을 보관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 보관 기한. 그리고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보관 기한이 지난다고 무조건 폐기는 아니고요. 그걸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얘는 다시 평가를 했더니 보관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른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입 선출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 선입 선출 방식으로 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게 해야 돼요. 바닥하고 벽은 좀 서늘한 이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바닥 말고 이렇게 선반, 이런 파레트라 하죠. 이런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입 선출에 의해서 출구는요, 법령으로 정하는 건 다 무조건 선입 선출이에요. 근데 선한 선출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선한 선출이라는 건 보관 기한이나 사용 기한이 먼저 된 것들을 그러니까 빠른 것들을 먼저 사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선한 선출.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선입 선출입니다. 선입 선출로 출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선한 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하고 원칙적으로는 선한 선출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선입 선출이 우선이구나를 짚고 넘어가세요. 154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12조 13조 내용.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원자재는 시험 결과 적합 판정된 것만을 선한 선출 방식으로 출고. 이거 아니라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선입 선출.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되면 당연한 얘기. 그리고 보관 기한을 설정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보관 기한을 설정하는 건 화장품 제조업자는요, 원자재가 들어오면요, 그 원자재에 대해서 그 원료 업체가 보관 기한을 정해놨을 수도 있지만 안 정해진 경우에는 내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하고 보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지 않고 재평가 시스템으로 확립을 해서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CGMP는 다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내용물이나 원료를 이제 사용 기한을 자기가 멋대로 막 이렇게 정해서 막 재평가를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내용물과 원료의 사용 기한이 지났다면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폐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자, 디귿. 일단 니은 옳고 디귿.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식별이 용이하게 바닥에 일렬로 안 되죠. 바닥에 땡땡 안 됩니다. 바닥에 놓으면 이것 좀 한기도 올라오고 안 됩니다. 변질 우려도 있고 바닥에는 좀
그리고 더럽죠. 바닥에 안 됩니다. 이제 디귿 틀렸고 리을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된다는데 구분이 아니고요 구획입니다.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구획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분이라는 건 그냥 선만 그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줄을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그냥 구분 그런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여러분이 학생으로 갔는데 자 여러분 뭐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모양별로 구분해 봅시다 이런다고 여러분이 그 저기 책상 위에다가 벽을 설치하거나 막 따로 막 무슨 가판대를 설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구분해 보세요. 그럼 뭐 해요, 여러분이? 동그란 건 동그란 것끼리 모으고 세모난 건 세모난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선만 그어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따로 그냥 이쪽은 동그란 거, 이쪽은 세모 이런 게 구분입니다. 그런데 구분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구획이에요. 구획은 뭐냐면 그 제대로 저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에서 구획된 곳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획이라는 건 가벽을 설치하거나 막 이런 걸 말해요. 아니면 자바라를 설치한 거나 여튼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아크릴 판으로 구분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걸 구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 사이사이에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제 벽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게 구획이고 구분 다음 단계가 구획이고 구획 다음 단계가 분리라는 말이 있어요. 분리는 뭐냐면 아예 그냥 벽으로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예 이렇게 그 뭐지 자바라나 이런 거는 그냥 자바라 커튼 막 이런 거는 그냥 치거나 없애면 쉽게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분리라는 건 쉽게 없앨 수 없게 아예 그냥 벽으로 막아놓는 걸 말해요. 따라서 리을도 틀린 설명. 니은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 맞는 말이고요.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 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 기한이 경과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이제 보관 기한 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관 기한을 만들었는데 그 보관 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또 보관 기한을 이렇게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또 보관 기한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새로운 체계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시스템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비읍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서로 애시당초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기계로 컨베이어 벨트로 축축축축 해가지고 막 어떤 거는 동그란 화장품은 A, 세모난 화장품은 B 막 이렇게 애시당초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보관이 되는 경우라면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왜냐면 애시당초 이것 자체가 구획이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 미음, 비읍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네요. 155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것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된다. 이거의 품질은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한다. 이것 공급 설비는 충족해야 된다. 정체랑 오염을 피해야 된다. 이것 품질 이거는 뭐냐면요 물입니다. 예, 물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죠. 이런 제 14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155번 155번의 답은 물입니다. 156번 뭘까요? TGMP 제14조 물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의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건 맞고요. 주기적으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미생물학적 검사는요 필수사항은 아니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매번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불의 품질 적합 기준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는 맞고요. 정체 오염 피해야 되고요. 공급 설비는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공급 설비는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살균 처리가 해야 돼. 물에 살균이 돼야 되겠죠. 물에 막 미생물이 번식하면 안 되니까요. 157번 볼까요? CGMP 제14조에 따라서 물 공급 설비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물의 정체와 오염 맞는 말이죠. 기억 맞고
157번이죠. 물의 품질에 영향이 없을 거 맞고요. 린스 정량 처리가 가능할 것, 이런 말은 없어요. 살균 처리가 가능할 것이에요. 디귿 틀렸고, 세척을 위해 탱크가 쉽게,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제14조에 정확히 명시된 걸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물 공급 부품이 녹이 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 이런 말도 없습니다. 물 공급 설비가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있지만, 물 공급 부품이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정확히 제14조에 고시되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인 1번입니다. 자, 158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158번 별표입니다. 이런 건 뭐냐면요. CGMP 4대 기준서라고 하는데요. CGMP 4대 문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제품 표준서 하고 제조관리 기준서 하고 품질관리 기준서 하고 마지막으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입니다. 이런 것들 꼭 외워두세요. 4대 기준서입니다. 이 4대 기준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세요. 자, 15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준서를 골라라 해서, 괄호는 품목별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한번 이거 법제처에서 가져와 봤어요. 이것 좀 여러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CGMP 4대 기준서에 대한 설명인 제 15조를 제가 법제처에서 찾은 겁니다.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작성하고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품 표준서에 대해서 봅시다. 제품 표준서는 뭐냐면요, 그 전인경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품 표준서는 말 그대로 한 화장품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럼 A 화장품에 대한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야 되죠. A 화장품의 이름, A 화장품의 효능 효과, 뭐 A 화장품의 그런 그 제조 공정도, 첫 번째 A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레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 표준서는 모든 제품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A 로션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문서, 제품 표준서, 그런 걸 제품 표준서라고 합니다. 그 제품에 대한 표준이 되는 문서. 그래서 이 문서만 있으면 그 화장품을 똑같이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요리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리책, 물론 닭도리탕을 만드는 그 방법은 정말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A 요리책에 나온 닭도리탕 비결과 B 요리책에 나온 닭도리탕 비결,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닭도리탕도 굉장히 맛이 또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저기 인천의 한 그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 집이 맛있어가지고 똑같은 그런 닭도리탕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 집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 비결이 뭐다? 화장품계의 그런 비결이 바로 제품 표준서입니다. 제품 표준서엔 제품명, 작성 영원, 일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표준서 안에는요, 또 제조 지시서라는 문서가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별표. 제품 표준서 안에는 어떤 문서가 있다? 제조 지시서가 있다. 제조 지시서가 어디 포함된다? 4대 기준서 중에 제품 표준서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조 지시서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제조 지시서는 제조를 지시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제품명이 뭔지, 제조 단위가 뭔지, 이것 역시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제조 설비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백과사전 중에 제조와 관련된 부분을 좀 따로 추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조 단위가 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제조 지시서가 제품 표준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 표준서의 번호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제조 지시서에. 얘랑 세트니까 딱 맞게끔 이렇게 아구가 맞게 이렇게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품 표준서의 번호, 제품명, 제조 번호 이런 것도 다 제조 지시서 안에 들어간다. 제조랑 관련된 부분의 백과사전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제품 표준서인데요. 그럼 다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조 관리 기준서는 뭐냐면요, 제조 관리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백과사전이 아닌가요? 네, 이건 백과사전, 한 화장품에 대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제조 관리 기준서는 뭐냐면 그 제조 공장의 제조랑 관련된 모든 규칙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장 규칙, 제조 공장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조 공장 규칙이 화장품 레시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얘는 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백과사전, 얘는 뭐냐면 한 화장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장품을 만드는 한 공장의 규칙,
깨끗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작업소를 뭐 출입을 제한하고 뭐 원료의 원자재의 적합 판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시설하고 설비는 어떻게 점검을 하며 이런 내용 있죠. 그런 내용, 이 원자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내용들, 이런 완제품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승인 판정을 어떻게 하고 완제품의 출하를 할 때는 선입 선출을 이렇게 한다. 이런 규칙들이 다 제조관리 기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제조관리 기준서 중에 제조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위생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럼 위생적인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제조 관리 부분에서 쏙 빠져서 따로 있습니다.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그래서 그 공장 규칙, 제조 관리 기준서는 공장에서의 제조를 위한 규칙 들의 문서, 그런 것을 정해놓은 문서인데, 이러한 문서에서 위생 부분, 청소하는 부분만 쏙 뺀 게 뭐다?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다. 그래서 작업원은 처음에 어떻게 손을 닦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어떻게 작업실을 청소하고, 작업 복장은 어떻고, 이런 거 아니면 곤충, 해충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막는지, 이런 걸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에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품질관리 기준서가 있는데요. 품질관리 기준서 역시도 품질을 관리하는 기준서예요. 그래서 품질관리라는 건 뭐냐면 품질 검사를 말하죠. 그래서 시험을 말합니다. 시험. 그래서 적합 판정 기준에, 합격 판정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 안에 처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3g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 중금속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납, 니켈, 수은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기준, 적합 판정 기준에 이제 충족이 되는지 안 충족이 되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그런 부적합품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걸 품질관리 기준서, 그런 모든 사항, 시험과 관련된 사항, 그런 품질관리 기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품질관리 기준서 안에는 시험 지시서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표준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제조 지시서.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서 안에는 뭐가 쏙 들어가요? 시험 지시서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 시험 지시서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또 외우셔야 돼요. 시험 지시서에는 제품명, 제조번호, 관리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 연월일, 시험 항목 및 시험 기준,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암기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품질 관리 기준서 안에는 시험 검체 채취 방법 및 채취 시의 주의사항, 어떻게 시험을 검체를 채취하는지,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를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안정성 시험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시험을 하실 때 그 품질관리에서 좀 중요한 게 안정성으로 봐요. 안정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안전성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정성 시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뭐예요? 이 화장품이 분리, 변질 이렇게 되지 않게,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시험하는 거, 안정성입니다. 안전성 아닙니다. 안정성. 그리고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검체라는 말 나오면 거의 무조건 품질관리 기준서, 시험, 그런 품질관리 기준서, 이런 키워드를 외워두세요. 검체, 시험, 검체, 이런 거, 시약, 표준품, 시약은 시험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시험, 막 이런 얘기, 시험이란 말 나오면 뭐다? 시험, 검체 이런 말이 나오면 대부분 품질관리 기준서예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애매한,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이 약간 있는데, 여기 있죠. 시험. 얘도 시험이 있긴 있어요. 저기 제조관리 기준서에도.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요, 그 시험,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그게 아니라요, 이 시험, 최종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부적합 처리된 건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런 부분만 여기에 지금 제조 관리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나와 있으면 대부분 품질관리 기준서지만 딱 하나, 뭐다?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만 제조 관리 기준서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를 제가 다 풀어가지고 좀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또 제 책 지한쌤은 50가지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에 이런 것도 다 다뤄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책을 한번 보셔서 그런 걸 참고하시는 것도 시험 보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갈까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서를 CGMP 제15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로 써라 했는데, 보면 제품명, 작성 영어, 효능, 효과, 아까 전에 봤죠? 이 제품에 대한 지금 제조 지시서까지 들으면 이건 뭐예요? 제품 표준서. 그쵸? 160번. 제품 표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을 때 효능효과 맞죠. 그리고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 관리 기준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백과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뭐냐면 공정별 이론 생산량. 처음에 제가 뻘크는 아니고 처음에 제가 크림을 50kg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쭉 짜서 보니까 49.9kg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0.1kg은 어디 갔을까요? 가마에 붙어 있던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씻어내는데 뭐 누락이 됐던가 뭐 어디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론 생산량하고요 실제 생산량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오차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론 생산량하고 수율 관리 기준, 그런 수율,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0.1kg 누락된 0.1kg에 대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기준, 이런 것도 백과사전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억, 니은 맞고요. 디귿,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아까 전에 같이 봤던 부분이죠.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제조관리 기준서의 내용이었어요. 그쵸? 리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또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이거는 시험 기준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요, 이것은 저기 제품 표준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그래서 이렇게 모든 시험이라고 들어가면 다 품질관리 기준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이 지금 헷갈리는 시험이 2개 나왔다, 그죠?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이거는 특정 화장품의 원자재, 특정 화장품의 반제품, 특정 화장품의 완제품의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거는 제품 표준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고 미음. 볼까요? 시험 시설 및 시험 기구의 점검. 이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품질 관리 기준서겠죠? 공정 검사의 방법. 공정 검사 방법은 제조 관리 기준서입니다. 제조 지시서 아니죠. 제조 지시서는 맞네요. 제조 지시서는 품질 표준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시험 지시서는 뭐였죠? 시험 지시서는 품질 관리 기준서였죠. 제조 지시서는 제품 표준서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시험 지시서는 품질 관리 기준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160번의 답은 1번입니다. 161번. 다음은 기억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조 지시서의 내용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라 해서 이거 제조 지시서 내용이래요. 뭐의 번호예요? 이거 아까 전에 아구가 맞아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뭐였죠? 제품 표준서의 번호.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힌트를 볼까요? 시험 번호 및 이것당 실사용량. 이건 뭐냐면요, 제조 단위입니다. 제조 단위라는 말도 꼭 아셔야 돼요.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같은 것도 다 제조 지시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실사용량 이런 말 들어가면 뭐뭐당 하면 제조 단위, 모든 단위는요 제조 단위예요. 제조 단위. 제조 단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질성을 갖는 제조 단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제조 번호였죠. 그런 번호. 162번. CGMP 15조에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볼까요? 제품 표준서는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효능 효과죠. 기능성 화장품 안 먹고 효능 효과는 좀 세트죠. 그리고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아까 전에 무슨 관리 기준? 수율 관리 기준. 그렇죠? 그 떨어지는 그 실제 이론 생산량과 차이가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퍼센트 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넘어갈게요. 163번. 다음 중 CGMP 제15조에 따라 제조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기억. 공정 검사의 방법. 그 공정이 제대로 됐는지, 이건 뭐겠어요? 딱 봐도 제조 관리 기준서겠죠. 니은, 시험 번호 및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이거 제조 지시서에 제조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시험 번호 및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이것도 중요합니다. 디귿, 제조 단위도 당연히 제조 지시서 안에 들어가야 할 거고요. 그리고 리을,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이건 제조 관리 기준서였죠. 자, 미음, 공정별 상세 작업 내용 및 주의사항. 이 미음도 맞고. 비음, 출고 시 선입 선출 및 측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출고 시 어떻게 선입 선출을 하고 이런 건 다 제조 관리 기준서입니다. 그리고 시옷, 제품 표준서의 번호. 이건 맞죠? 제조 지시서랑 짝꿍이니까요. 자, 이응, 제조 시설의 분해 및 조립 방법. 이건 뭐냐면요, 시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왜냐면 그 사이사이를 깨끗이 닦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입니다. 따라서 답은요, 니은, 디귿, 미음, 시옷인
2번입니다. 163번의 답은 2번이네요. 164번. 다음 중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1, 2, 3, 4 다 맞는데요. 5번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건 뭐예요?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였죠? 자, 165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준서는 무엇이냐? 이것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 공정을 어떻게 할지, 시설 기구를 어떻게 할지, 원자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건 그 뭐예요? 그 공장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겠죠. 공장 제조 규칙. 예, 그런 거랑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이런 제조 관리 기준서겠죠. 165번은 제조 관리 기준서. 165번은 제조 관리 기준서. 자, 166번. 다음 중 제조 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제조 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요. 사용하려는 원자재의 적합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것도 당연히 제조관리 기준서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2번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이거 뭐였습니까?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제조관리 기준서의 내용은 맞는데요. 이거는 원자재 관리에 대한 사항이었죠. 이걸 구별하라는 문제는요, 정말 이것도 좀 깐깐한 문제인데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제조관리 기준서는요, 크게 5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제조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시설 및 기구 관리는 어떻게 할지, 원자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완제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위탁 제조를 어떻게 할지. 이건데 제조 공정은 이렇게 공정을 해라. 작업소를 일단 공정을 관리하는 거니까 작업소 출입 제한 하고 공정을 어떻게 검사할지, 그리고 사용하려는 원자재를 처음에 이제 제조 공정 처음 단계죠. 원자재를 적합 판정 여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만약에 재작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재작업을 할지. 이게 제조 공정 관리 내용. 그리고 시설 기구 관리는 청소 내용을 다 뺀 내용이죠. 장비를 어떻게 교정하고 성능을 점검할지, 그리고 시설 및 주요 설비를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할지, 그리고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를 어떻게 표시를 할지, 작업 중, 폐기, 예정,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자재 관리는 원자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처음에 입고할 때 원자재가 처음에 입고가 되면 그 뭐 품명, 규격, 수량, 포장의 훼손 여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싸구려 같은 게 들어오면 반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훼손되었으면 어떻게 반품을 할 것인지, 그런 원자재 관리. 원자재라는 건 원료랑 자재죠. 그래서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그리고 보관을 어떻게 방법할지, 그리고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건 원자재 시험 결과 부적합품, 그리고 취급 시 어떻게 혼동을 방지할지, 그리고 오염을 방지할지, 그리고 출고할 때 선입선출 및 측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이런 것도 어떻게 처음에 출고할 때 선입선출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재고를 관리할지, 이런 내용이 바로 원자재 관리입니다. 그리고 완제품 관리는 뭐냐면, 완제품은 시험까지 다 끝난 애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완제품은. 그래서 입출하할 때 승인 판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할지, 그리고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출하 시에 선입선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이제 완제품 관리고, 위탁제조는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벌귿 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 방법, 그리고 수탁자의 제조 기록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이거는 당연히 이 내용이 아닐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판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같이 볼까요?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중 제조 공정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 공정관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제조하는 그런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항에는 이제 처음에 사용하려는 원자재를 어떻게 적합 판정 여부를 확인할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작업소를 어떻게 출입 제한을 할지, 공정 검사는 어떻게 할지, 재작업은 이런 내용이었죠. 답 2번입니다. 2번은요, 시험 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방법. 이것은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이었죠. 167번 넘어갈게요.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건 시설 및 기구 관리,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거는 시설하고 기구 관리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럼 틀렸다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출하 시의 선입선출 방법, 이게 시설하고 기구 관리인가요? 아니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시설 및 주요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이 너무 당연한 얘기. 니은 맞는 얘기. 디귿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이건 뭐 시설하고 기구를 취급할 때 혼동인가요? 아니죠. 이거 원자재 이런 거겠죠. 니은이 맞고, 여태까지는 리을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 방법.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 이런 시설기기라는 말 나왔으니까 맞죠. 니은 리을. 그리고 수탁자 제조 기록의 평가방, 이거는 위탁하는 내용이니까 틀렸고요. 비읍, 장비의 교정 및 성금, 이거 맞겠죠. 시설 및 기구 관리 중에 하나니까. 따라서 니은 리을 비읍이니까 답은 2번이죠. 자, 168번 제조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원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원자재 관리래요. 원자재 관리. 원자재, 처음에 원자재 들어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출고를 할 때 선입선출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보면 장비의 교정, 이건 아까 전에 봤죠. 시설 및 기구 관리고, 공정검사. 공정검사는 제조 공정관리겠죠. 디귿,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 대책. 이건 맞는 말이겠죠. 처음에 취급할 때 원자재, 그리고 리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제조관리 기준서가 아니라 제품 표준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미음, 입고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과 훼손되었을 때 그 처리 방법. 이것도 맞죠? 처음에 입고할 때 원자재를 어떻게 훼손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훼손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 비읍도 맞고요. 아까 전에 맞다 했죠. 선입선출 및 측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따라서 답은 디귿, 미음, 비읍인 4번입니다. 169번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준서를 적절하게 써라. 이거 뭐예요? 시험 지시서만 보면 딱 뭡니까? 품질관리 기록, 아니야, 품질관리 기준서가 되겠죠? 품질관리 기준서랑 품질관리 기록서의 차이가 뭘까요? 품질관리 기록서는 뭐냐면요, 품질관리 기준서를 바탕으로 OX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 몇 월 며칠부터 해왔음, 품질관리 기준서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했습니다 해놓고, 이제 첫 번째, 시험 지시서를 잘 작성했는가? 동그라미 체크. 그럼 화장실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위생 기록서 이런 거. 그래서 기록서라는 말은요, 뭐냐면 기준서를 바탕으로 만든 문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걸 기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관리 기준서를 바탕으로 한 기록서 뭐겠어요? 그러면 제조관리 기록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70번. 다음은 품질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 문서의 내용이다. 이 문서는 무엇인가? 뭐라 그랬죠? 그게 쏙 들어간다 그랬죠? 이 문서가 시험 지시서입니다. 답은 시험 지시서. 시험 지시서 밑에 있는 내용도 외워주세요. 자, 171번. 다음 중 CGMP에 따라 시험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시험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 밑에 있는 내용, 제품명, 제조번호, 관리번호, 제조 연월일, 시험 지시번호, 지시자는 누구인지, 지시 연월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시험 항목 및 시험 기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4번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72번 CGMP 품질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이거 무슨 시험이라고 했죠? 안전성이 아니라 뭐다? 안정성 시험이다. 이거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173번 CGMP 기준서는 무엇이냐? 이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수세, 손 씻는 방법, 청소 상태 뭐예요?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자, 174번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청소랑 관련된 거 다 골라보세요.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 파악. 이것도 이제 위생이죠.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귿, 이전 작업 표시 제거 방법. 이것도 위생이죠.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자, 리을, 작업 후 청소 상태, 청소만 있다고 무조건 고르지 마시고, 작업 후 청소 상태가 아니라요, 작업 전 청소 상태 확인 방법입니다. 이건 낫기라고 넣은 거예요. 그리고 미음, 곤충,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이것도 맞겠죠. 다 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작업소에 출입 제한, 작업소에 출입 제한 아닙니다. 작업소에 출입 제한은 제조 관리 기준서였죠. 제조 관리 기준서였죠. 그거는 네, 자, 175번 볼까요? 4대 기준서, 이건 완전 기본이죠. 답은 4번입니다.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이 4개가 기준서다라는 거 알았죠? 4번 틀렸습니다. 표준작업 절차서는 4대 기준서는 아닙니다. 176번 CGMP 제17조 공정관리에 따라 반제품의 용기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반제품은요, 제품이 완전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정 단계 중간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반제품에는 사용기한 같은 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보존제를 안 넣은 제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제를 넣은 이후에 사용기한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제품의 용기에는 사용기한은 적어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낚이지 마세요. 니은 틀렸어요. 니은 아니고 취급시 주의사항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반제품 용기에는요 뭐냐면 명칭 및 확인 코드 하고 완료된 공정명.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중간까지 만들었으면 1단계까지 한 건지 7단계까지 한 거 모르죠. 그리고 제조 번호까지 해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반제품의 용기에 적어야 되는 건 명칭 및 확인 코드, 제조 번호, 그리고 완료된 공정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조건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보관 조건은 왜 넣는 거냐면 이게 보존제를 안 넣은 단계인 것일 수도 있으니까 보관을 잘해야 되겠죠. 상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보관 조건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씁니다. 자, 177번. 다음 중 CGMP 제17조 공정관리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제조 공정 단계별로 적절한 관리 기준이 규정되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결과는 보고되고 조치가 당연하고 반제품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당한 용기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반제품은 보존제를 안 넣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반제품 용기에는 완료된 공정명, 제조번호 및 명칭이 기재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반제품 용기에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 그랬죠. 그리고 5번. 반제품 보관 시 반제품의 최소 보관 기한을 설정한다? 아닙니다. 최대 보관 기한입니다. 177번 이거는 최대 보관 기한입니다. 처음에 원료를 발주 넣을 때는 최소량만, 최소 발주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원료를 많이 사면 많이 좋을 게 없어요. 다 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최소 필요한 것만 꼭 최소. 하지만 이미 사고 나서 만든 그런 반제품, 이미 산 거를 보관할 때는 보관기한은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합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꼭 환경을 위한 것, 돈도 아깝고 환경,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 꼭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78번 볼게요. 이것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용기의 다음 상황을 표시해야 된다. 뭐였습니까? 반제품이었죠. 179번. 이거 반제품 이거 그냥 통으로 외우라고 했죠? 명칭 또는 확인 코드 하고 뭐예요? 이거 제조 번호네요. 제조 번호. 완료된 공정명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80번 갈게요. CGMP 제18조 포장 작업에 따라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포장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꼭 외우셔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비명 공생 리스트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비명 지르는 일이 안 일어나게 공생 같이 살기 위한 리스트. 재밌죠? 그래서 비명 뭐냐면 비명은 설비명 하고 이 명이라는 건 또 이제 제품명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비명할 때 비는 설비명 그리고 명은 제품명 이고 공생에서 공은 상세한 포장 공정 하고 생은 포장 생산 수량 그리고 리스트는 뭐냐면요 포장재 리스트 이렇게 비명 공생 리스트 전 이렇게 외웠어요. 이런 것도요 이런 암기 꿀팁도 제가 이번에 출판 7월에 나올 그 책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50가지 정도 담아뒀으니까 화장품 법령은 거의 완벽하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화장품 법령에서 시험이 80% 이상이 나오니까 꼭 그 책은 다른 문제집보다 오히려 그런 개론서 같은 걸 여러분이 꼭 몇 번을 읽으시기를 저는 진짜 당부드려요. 따라서 이건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설비명, 리스트하고 포장 공정까지 기억, 니은, 티귿. 자, 181번 볼까요? 이거 뭐였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하면 외우시면 이건 뭐예요? 제품명, 설비명, 리스트, 포장 공정까지 있으니까 포장 생산 수량이죠. 맞죠? 포장 생산 수량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181번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